가격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때문에 Q4 e-tron 컴포트를 선택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보조금 못 받아? 가격도 비싸? 옵션 없네? 대부분 다 취소했습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우디의 핫한 전기차 Q4 e-tron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코오롱 아우토 송파대로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생각보다 전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AS 센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우디 차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 Q4 나온다! 막 이런 얘기 했죠.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출시를 안 하니까 소비자분들이 차츰차츰 기억에서 잊혀진 모델도 바로 이 Q4 e-tron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출시가 늦었냐?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인증 때문에 출시가 좀 늦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게 인증이 뜻대로 좀 풀리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옆에 있는 Q4 e-tron이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인증이 안 된 거죠. 이 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재미난 게요, 아우디 Q4 e-tron 스포츠백이라고 있어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SUV로 따지면은 Q7, Q8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형제형 모델인데요. Q4 e-tron은 보조금을 못 받는데 Q4 e-tron 스포츠백은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증을 받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아우디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증을 받지 못한 그 기준이 저온과 상온의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70% 이내로 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행 전비가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아우디 Q4 e-tron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Q4 e-tron 이 차를 아우디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6천만 원 미만 5,999만 원만 돼도 보조금을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죠. 원래 e-tron 이 Q4가 작년에 출시를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인증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출시 일자가 계속 밀려났었고 어쩔 수 없이 올해 이게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그레이 컬러 이 차량은 Q4 e-tron 컴포트 트림이고요. 흰색 화이트 차량은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제가 아까 보조금 얘기를 했던 게 진짜 아우디에서 이 100% 받기 위해 진짜 눈물의 똥꼬쇼를 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컴포트 차의 가격이 5,970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미만으로 딱 보조금 100% 받으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이 Q4 e-tron 프리미엄이 6,67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그래도 50%를 받을 수 있는 Q4 e-tron 스포츠백으로 거의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Q4 e-tron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모델이 6,370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7,07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국가 보조금이 한 289만 원 정도 나오고 지자체 좀 많이 나오는 곳까지 계산을 한다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Q4 e-tron 스포츠백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7,070만 원에서 한 400만 원만 받아도 6,600의 출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포트 트림 이제 옵션이 빠진 게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빠지고요, 휠 빠지고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빠집니다. 요거 헤드램프 워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짜질구리한 옵션들이 웬만하면 다 빠집니다. 가격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때문에 Q4 e-tron 컴포트를 선택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보조금 못 받아? 가격도 비싸? 옵션 없네? 대부분 다 취소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냥 이 가격에 그냥 구매하자, 전기차니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근데도 한 20% 정도가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물량이 많대. 그래서 얘는 좀 재고가 있고 컴포트는 한 90% 이상이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를 많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거의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Q4 e-tron이 MEB 플랫폼,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이죠. MEB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Q4 e-tron 그냥 컴포트를 살 거면 폭스바겐 ID4를 사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Q4 e-tron 우리가 한번
이 프리미엄 등급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구독자분께서 출고하자마자 야, 이거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차주님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어. 야, 정말 차도 못 받았대요. 못 받. 제가 차주님보다 이 차를 더 먼저 타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차주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큐퍼 이트론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우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전구회사 라이트,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컴포트는 난 솔직히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휠 디자인 봐봐. 야, 진짜 프리미엄이랑 컴포트가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금액이 비싸긴 한데 독일 3사, 특히 아우디는요, 깡통 사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몇 배가 아끼겠다고 옵션 빠진 트림 사는 순간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다 스트레스 받아요. 웬만하면은 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웰컴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 지정이 들어가고요. 이 데일라이트가 총 4가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일라이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일라이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일라이트.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4가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디도 아는 거야. 우리가 전고 회사라는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릴도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크롬들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컴포트는 크롬조차 들어가 있지 않고요. 헤드레스트 그 워셔액 요것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 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약간 요거는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만 약간 풍겨지는 느낌은 프리미엄과 컴포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본넷을 한번 열어보면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지 않고요. 폴대 형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난 게 보통 이런 폴대가 좌우측 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큐퍼 이트로는 중간에 이 폴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안타까운 게 보통 이런 위에 커버들이 씌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요? 아우디에 어울리지 않는 품격 인정해야 하네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본넷을 열 일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좀 커버 정도는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옆에 보면은 이 스포츠백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둘 다 컴포트 트림인데 얘는 그냥 큐퍼 이트론 스포츠백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후미 라인이 좀 달라요. 그냥 일반 큐퍼도 굉장히 이 C필러 라인이 쿠페형 SUV처럼 날렵하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백은 얘보다도 더 한층 더 날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엣지 스포일러처럼 스포일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뒤태나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큐퍼 이트론이 아니라 큐퍼 이트론 스포츠백을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요, 휠아치 이 부분도 컴포트는 그냥 일반 색상으로 되어 있고 차체와 동일한 색으로 되어 있죠. 프리미엄은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로 차체와 좀 다른 느낌을 좀 줬고요.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무광 매트 그레이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트는 그냥 차체색과 동일한 걸로 들어가 있어서 유니크한 느낌은 프리미엄이 한층 더 높고요. 여기에 이제 S라인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 또 중요하죠. 주행거리가 368km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유럽에서 인증받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길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368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을 받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얘 지금 후륜구동이에요. 4륜은 없고 후륜구동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가 160km로 리밋이 되어 있어요. 물론 160 이상을 달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160은 선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요. 마력이 204마력입니다. 제로 100이 한 8.5초 정도 주행이 가능한데 82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아이오닉5가 77.4거든요. 아이오닉5나 EV6보다도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주행거리는 좀 짧은 게 아쉽지 않나. 조금 이런 것들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사이드미러가 이 좀 끝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왜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굳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크롬이나 뭐 이런 그냥 뭐 블랙 하이그로시로 끝까지 이어지지 이 부분만 플라스틱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느냐? 자, 저희가 문을 닫아보면 이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이 부분 끝부분과 접촉이 돼요. 사이드미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 이 끝에 부분이 접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크잖아요.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이 정도예요. 조금 요거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Q4 e-tron 뭐 좁지 않습니다. 테일램프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헤드램프, 테일램프 다 디테일로 너무 예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요. 요것도 컴포트랑 프리미엄 차이는, 프리미엄은 브레이크나 밟았을 때 어두운 데 갔을 때도 여기가 쭉 라인이 이어지는데, 이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만 들어와요. 여기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나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은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쪽 밑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때 ID4 때도 보여드렸지만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옵션이나 기능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요 밑으로 한 칸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밑에를 내리면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뒷좌석 공간은 제가 운전석에 가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바닥이 전기차 특징이라고 하는 게 변속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없죠. 그래서 바닥이 평탄화가 되어 있어서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기차 리뷰하면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 전기차 탈 때 한 가지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밑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하지만 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시트 포지션 전체적으로 다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Q4 e-tron도 이 뒷좌석 공간, 이 종아리, 그러니까 허벅지 부분이 조금 위로 떠요. 좀 떠가지고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차를 탔을 때, 야, 공간은 넓은데 약간 좀 불편한 느낌 드는데, 요게 요 허벅지가 좀 떠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뭐 공간은 넓어요. 여기 뭐 수납 공간, 컵홀더도 있고, 이런 공간은 되게 여유롭죠. 뭐 레그룸이랑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롭고, 이 등도 다 LED 등이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자, 운전석을 둘러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가족들과 함께 타려고 Q4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뒷좌석에 대한 공간이 조금은 좁지는 않아서 나쁘지는 않은데, 등받이도 이거 뒷좌석 폴딩은 되는데 등받이가 이게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받이가 고정인 게 살짝 조금 아쉽긴 합니다. Q4 e-tron 정도 되면은 분명히 가족분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할 텐데, 등받이가 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공간이 넓잖아요. 뭐 헤드룸도 그렇고 이 레그룸도 굉장히 넓은데, 이 뒤로 등받이가 안 접혀진다는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운전석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ID4랑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 버튼이 있기는 하지만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을 안 집어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독일 3사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는 살짝 이런 기능을 넣는 데에는 보수적이긴 해요. 이번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레이아웃이 이전 아우디랑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굳이 이 스타트 버튼, 엔진 스타트 버튼을 이 전기차엔 안 집어넣어도 되지만 좀 보수적으로 그래도 요거 정도 넣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A3에 들어가 있었던 레이아웃과 좀 많이 비슷하죠. 그런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밝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고요. 대시보드와 운전석 위치가 조금 멀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런 공간에 송풍구랑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보통 그냥 실내 뭐 트림, 나무 우드나 이런 것들 집어넣고 공조기는 이 위쪽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냥 우드 트림 들어가는 요 부위에 송풍구를 좀 위치해가지고 실내가 굉장히 좀 넓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밑에도 지금 다 수납 공간이고,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무선 충전 패드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핸드폰이 주행 중에 움직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기는 한데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좀 위로 올리거나 뭐 한 요런 데다가 그냥 꽂는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좀 앞으로 움직이고 컴팩트해졌잖아요. 깔끔해졌어요. 버튼도 그냥 엔진 스타트 버튼이나 요 볼륨 버튼이거든요. 볼륨 버튼을 약간 햅틱 버튼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썼고, 그냥 기어 레버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사실 이 아우디 차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운전이 되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Q4 e-tron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우디 차들이 특히 좀 이 SUV 차가 운전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우디에서도 SUV 모델들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SUV 모델로 된 전기차가 출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죠. 아우디 Q4 e-tron을 타고 딱 처음에 드는 느낌이 뭔 줄 알아요? 내연
내연기관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이 느낌이 제일 컸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기차를 좀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탔을 때는 크게 무리 없는, 크게 부담 안 가는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차감도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큐포 이트로 진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전기차 구생으로 갖춰가지고 나오는 모델이겠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역시 차는 직접 타봐야 돼요. 큐포 지금 우리 타보니까 어때요? 부드러워요. 그냥 무슨 뭐 부드럽다는 게 뭐 큰 대수냐 생각이 들겠지만 전기차 타면은 되게 투박합니다. 이런 요철이나 좀 노면이 좋지 않은 곳 지나갈 때는 약간 좀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회생제동을 꺼도 드는 이질감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큐포, 그리고 얘 형제격인 ID4, 야 이거 느낌 생각보다 괜찮다, 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질감이 안 드는 게 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이나 주행감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좋아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 큐포 이트론을 출고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오닉 5나 뭐 EV6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기존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편안함도 좀 있죠. 근데 이 큐포 이트론이 그렇게 뭐 편익이 많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지만 통풍 시트 빠져 있죠.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긴 하고, 근데 이게 그 확실히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드잖아요. 다이나믹으로 두게 되면은 이 그 모드에 대한 변화가, 사실 아우디가 뭐 A4, A6 이런 차들은 그 모드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RPM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정도인데, 전기차에서의 모드에 대한 변화는 그나마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발판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운전석도 좀 비슷합니다.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 시트 포지션이 좀 높지 않아요? 아우디나 뭐 전기차들이. 그래서 이런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을 없애려고 많은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높아지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큐포 이트론 차를 타면서 느낀 게, 그냥 딱 진짜 6천만 원 정도에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 진짜 기대 안 하거든요. 이 멀미가 나냐 안 나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용적으로 타야 되는 차잖아요. 데일리카란 말이에요. 근데 타면 탈수록 멀미가 난다는 거는 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에 큐포 이트론 타고 놀랬어요. 그 이질감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편해졌습니다. 우와, 이거 어댑티브 키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앞차와의 거리를 레이저로 이렇게 보여주네. 앞차와의 거리를, 저기 그 아이오닉 5도 있잖아요. 요거 느낌. 그리고 햅틱 버튼, 열선 시트나 이런 햅틱 버튼들이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 있는 게 브라운 시트잖아요. 이 브라운 시트랑 베이지 시트는 앰비언트도, 원래 아우디가 앰비언트 굉장히 화려한 거 알죠? 근데 요거 흰색밖에 안 돼요. 블랙 시트는 앰비언트 색깔 바꿀 수가 있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브라운과 베이지 시트는 이 위쪽에 블랙 라인이, 그러니까 블랙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엄청 뭔가 뭐 이게 아니고, 이쪽 A필러랑 B필러 이 위쪽 있죠, 이거 천장, 이게 검은색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독일차는 이쪽 위에 이 재질을 2억이 넘어가야지 이 위에 가죽이나 알칸트라, 스웨이드 이런 거 넣어주고, 2억 미만은 대부분 다 요런 좀 저렴한 직물 재질로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검은색이 들어가는 차는 1억이 넘어가야 이거 넣어주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회색 뭐 이런 걸 넣어주는데, 이 브라운 베이지 시트 선택하면 요 블랙 라인이 요 검은색으로 들어가고, 블랙 시트 선택하면 요 위에가 베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ID4도 비슷했지만 큐포 이트론도 뒷바퀴 브레이크가 드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브레이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게가 2.4톤이어서 밀리거나 좀 제동거리가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주행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린다 이런 느낌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에서 한 번 더 내리면 회생제동 모드가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제동이 들어오긴 하지만 되게 이제 뭔가 극단적으로 팍 쓰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쑥 부드럽게 그냥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원페달처럼 한 번에 쓰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전기차와의 느낌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회생제동을 조금 더 느낌을 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바닥이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그런지 뭔가 모르 좀 불편함이 좀 있고, 또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 이게 온도를 내리고 올리는 버튼인데 여기 뭐가 컬러가 없죠. 차가운 걸로 바꾸면 파란 색깔, 뜨거운 걸 올렸을 때 빨간 색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버튼의 색깔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도를 올라간 건지 온도를 내린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쉽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어 노브 이쁘다. 그치, 깔끔해. 되게 지금 심플해요. 레이아웃이 바뀌면서 센터 페시아, 센터 콘솔 이 디자인들이 되게 좀 깔끔해졌다. 레이아웃도 되게 깔끔해요. 좀 들어가 있고. 이트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우디의 전기차 Q4 이트론 한번 시승해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모델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받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을 텐데 뭔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은 상황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죠.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Q4 이트론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차는 아닙니다. 유럽 현지에서도 정말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타깝게도 테스트 방법의 차이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요. 조금 보조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물량이 많이 없어서 구매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Q4 이트론 스포츠백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또 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코오롱 아우터 송파대로 전시장에 조진욱 대리님을 찾아서 이 Q4 이트론을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는 게 그냥 영상과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직접 방문을 해서 차도 한번 만져보고 타보는 게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진욱 대리님께서 누가 전화 와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우디 Q4나 또 다른 전기차를 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거리 시승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인포카에서 사용을 하는 스마트 스캐너 2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진단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손쉽게 점검할 수 있으며 간단, 기본, 상세, 정밀 4단계의 진단 삭제 기능으로 고장 코드를 조회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시 속도, 과속, 급감속, 연비 등 주행 데이터를 포함한 기록이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상세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을 뿐더러 인포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신의 운전 스타일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플을 통해서 HD,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계부, 내 차량의 주차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 차를 관리하고 싶다, 인포카와 함께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